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진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그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같은 문제에 거짓말을 3번이나 하셨다고 해요. 상대분 입장에선 신뢰를 완전히 잃었겠죠? 네, 그 상황에서 또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도 이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그래도 불굴의 의지로 재회에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후기를 좀 길게 써주셨더라고요. 이 부분 이따가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우선은 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자고 하면,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이미 매달리셨고 상대분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서 정말 내 상황도 재회가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략은 어떤 케이스였는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분이 직접 실제로 이제 저희 연애 자격 네이버 카페에 적어주신 후기 읽어드릴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간 내용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우선은 저희가 본 걸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재회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상대도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단호하진 않았기 때문에 재회를 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단호했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우선은 내담자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찾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찾아올 거면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냐, 그게 매너냐, 네가 멋대로 와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게 진짜 맞는 행동이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상대분이 하셨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기대하는 건 이런 거절 반응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진심을 얘기를 하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거 진짜 위험하고 진심 전달하는 거 진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헤어진 사람은 내 진심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둘이서 연애를 할 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걸 대화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별을 한 거라, 그냥 대화를 하실 게 아니라 저분 입장에선 왜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부터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 내용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분도 나는 문제를 못 풀었지만 너는 문제를 풀었구나, 그럼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사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분도 분명히 이별을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그냥 대책 없이 매달리시면은 상대분이 봤을 때도 여러분이 되게 대책 없어 보이고 눈치 없어 보여요. 그리고 상대분도 연애하기 힘들어서 이별을 한 거잖아요. 즉 상대분도 힘들단 말이죠. 힘들어서 이별을 한 거니까. 그러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줘야 재회가 되겠죠. 그분 입장에선 풀려고 하다가 못 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나라도 풀 수 있어야지 이게 그분 입장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상대분이 여러분이 진심이 없다고 느껴서 이별을 하는 것 같으면 진심을 보여주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이별을 하기 때문에, 이걸 또 내가 일방적으로 맞춰주겠다고 하면 또 부담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못 만나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분 입장에서는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없고 희망만 보이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그래야지 상대분이 설득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대화를 짜서 가실 수가 있어요. 준비가 없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냥 찾아갔을 때는. 어쨌거나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몇 날 며칠을 단톡방에서 봤어요. 저희 연애 자격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톡방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희원쌤 단톡방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200명 정도가 같이 함께하고 있고, 뭐 이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재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연애 유지 능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연애가 정말 본인이 원하는 한 행복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인드 세팅을 다시 잡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방에 계시고, 이분도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방으로 넘어오셨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봤는데 이분이 정말 사랑꾼이라는 거는 단톡방에 계신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때문에 이별을 했다고 해도 이분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닌 거죠.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럼 왜 거짓말을 했냐. 사실 거짓말에 대한 입장은 의외로 양쪽으로 갈리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되게 많이 다르고, 우선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옳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상대가 나랑 같은 생각인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오늘 이분처럼 힘든 경우를 겪지 않아요. 보통 좀 더 관계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좀 원리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거짓말이지 않냐라는 이유로 하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담자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분인 것 같고 되게 사랑꾼이고, 상대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되게 주시를 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본인도 굉장히 섬세한 감정을 느끼는 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진실성 있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거짓말 때문에 이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오늘의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비용을 치러야 했는지 후기를 보고 조금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꼭 비용이라는 게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고생이나 우리의 시간 투자도 결국 비용이잖아요. 이분도 진작 알아서 거짓말을 안 했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상대분 입장에서는 하얀 거짓말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몰랐으니까 사실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헤어진 거란 말이죠. 심지어 내담자분께서는 이 관계가 한 달도 사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능성이 아마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진짜 다행인 부분은 골든 타이밍에 오셨어요. 그나마 아무리 서로 신뢰를 잃었다고 할지라도 미운 정이라도 남아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응답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골든 타이밍이거든요. 진짜 화를 내더라도 답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한 달, 두 달만 지났어도 상대분 입장에서는 왜 내담자분하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납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응답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재회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히 이별하고 20일 만에 재회를 하셨고, 상담 오신 지는 보름 만에 재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담당쌤이 지훈쌤이었는데, 지훈쌤이 그래도 이분이 성공하실 수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내담자분이 연애기간이 짧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됐었다 보니까 아직 보여줄 매력이 더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짧은 기간에 거짓말을 3번이나 반복하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여자친구분에게 좋은 연애 경험을 많이 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여자분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좋은 사람인데 거짓말을 3번이나 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믿지?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급전화 상담 석한쌤이랑 진행하셨고, 이후에 지훈쌤이랑 마음다잡기 후속 상담을 5회기짜리를 2번 진행하셨어요. 총 11번 상담 받으시고 재회까지 가신 분이시고, 그러면은 카페에 있는 후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회까지 도와주신 지훈쌤 감사합니다. 플러스 석한쌤, 희원쌤, 하은쌤. 일단 재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지훈쌤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거기 시청자였어요. 처음 그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고백을 하고 썸을 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여친이 화가 나면 미안하다, 내가 잘할게 이런 말을 하는 저였고요. 그런 식으로 연애가 지속되어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만나기도 많이 만났었고, 장거리여도 매일 그 사람이 힘든 게 싫어서 만날 땐 항상 찾아가던 저였어요. 항상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서 만날 때마다 색이 다른 꽃들을 의미 담아서 줬었습니다. 그리고 빼빼로데이에 여친이 크게 저한테 실망을 하여 헤어지자 하길래 바로 일하던 거 놔두고 찾아갔습니다. 가는 도중 계속 붙잡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얻고 연락 안 하려 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랑 있는지 불안하여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날 때 항상 기다리던 장소에서 새벽까지 여친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를 못 만나고 다시 집에 가고 반복이 되었죠. 톡은 읽기만 하던 상태였는데 톡이 오더군요. 생각할 시간이 있게 했냐? 자꾸 톡을 하고 그러는데 점점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 연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진단서를 적었고 상담을 진짜 해주긴 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단회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담이라 돈도 실수하여 보내버렸죠. 그래도 처음 단회 상담 석한쌤이 위로도 해주시며 좋은 분위기로 바꿔주시고 진단지에 적은 내용이 부족하여 상황을 분석 및 파악해주신 후 대책을 알려주셨어요. 처음 알게 된 내용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계속 복습을 하다가 다음날 다잡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쌤도 상황을 파악하시고 너어톡 수정도 해주시고 같이 거절 대응도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어톡을 보내고 술 먹은 여친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거절 없이 힘들어하던 여친은 그 상태로 끊어버리고 1차 전화 너어가 끝이 났었어요. 불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답장이 오고 거절 대응은 생각나는 게 없을 때 SOS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톡방에 계시던 하은쌤이 지훈쌤한테 전해주시기도 하여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며 톡방에서 희원쌤이 해주신 말씀, 꿈의 직장 입사하는 것처럼 자소서 쓰듯이 말씀을 들으며 멘탈도 어느 정도 잡고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희원쌤 월요일 라방 때 물어보기도 하였어요. 선생님은 그 말 몇 마디만으로 바로 한 방이 필요하실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답장을 하였는데 이제 기다리지 마 라고 톡이 와서 눈물만 흘리며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톡이 오더라고요. 나랑 연애하지 말고 기다리던가 라고. 그래서 계속 울기만 하다가 보고 싶다고 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혼자 의미부여하던 게 아니라 정말 맞는 거구나 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이걸 톡방에 알려드리니 다들 축하해주시고 희원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훈쌤도 축하해주시고 그 이후 재회를 하였습니다. 지금껏 위로해주시던 연자 톡방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톡방에서든 라방에서든 좋은 말씀, 상황 비유, 상대방이 어떤 느낌일지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신 희원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불안해하는 저를 이끌어주시고 재회까지 성공하게 만들어주신 지훈쌤 감사합니다. 단회 때 기분이 우울하기만 하던 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신 석한쌤 감사합니다. SOS라며 불안해하기만 하던 저한테 도움을 주신 하은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지훈쌤이랑 연애 유지 쪽으로 노력해보려 합니다. 후기라고는 배민 리뷰밖에 써본 적이 없어서 길기만 하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정말 단톡에서 엄청 시끄럽긴 하셨거든요. 닉네임이 아가미호흡님인데 진짜 그 여자분 인스타 뭐 하나 올라올 때마다 뭐 연락 하나 올 때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숨이 넘어가듯이 하시더니만 제외하시고 나니까 아주 그냥 되게 여유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셔가지고 다들 좀 지금 깜짝 놀라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재회가 사람 인생을 바꾸네요. 그쵸? 어쨌거나 이분 같은 경우는 가능성 판정은 30% 받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골든 타이밍에 오시면은 가능성을 진짜 100%까지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상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진짜 보통은 최소한 70%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짜 좀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은 정말 너무나 낮아도 50, 60 요 정도 퍼센트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30%밖에 안 나온 이유는 진짜 너무 심하게 매달리셔가지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회를 하고 싶으셨을 때 진짜 너무나 주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발 매달리지 말아라. 되게 이기적으로 보여요. 그거 상대분한테. 진짜 잘 모르시겠으면 매달리신 다음에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기적으로 보이냐? 그러면은 상대분이 대답해 줄 거예요. 맞다고, 이기적으로 보이니까 그만하라고. 절대 여러분이 진심 어필을 하는 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이랑 재회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요약을 하자면 거짓말을 3번을 했어요. 같은 문제로. 그래서 여자분은 신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근데 또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이게 여자분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거짓말까지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 부분에서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내담자분이 계속 찾아가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담자분이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신 거는 주변에 자연인밖에 없으니까, 자연인은 연애 자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자연인이세요. 자연스럽게 어떤 게 매너인지도 모르고 그냥 연애하시는 분들, 자연인 분들이 시간을 가지자고 하면 이거는 찾아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자분은 진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분이 상담 통해서 얻어가고 싶으셨던 거는 일단 재회하는 거,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연애라는 게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되게 뼈저리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애를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연애 유지 능력 배우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거절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셨는지 거절 대응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본인이 고쳐야 될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보이면 알려달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어떤 솔루션을 받고 어떻게 재회가 된 거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재회가 될 거다라는 길 잡아드리고, 이후에 이제 인내심이라든지 서운함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나언어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너톡 지훈쌤이 첨삭해주셨고, 이후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왜 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라방에서도 저한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밤늦게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자분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으나 확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왜 당신이 특별한지 나한테 이 부분 알려주면서 거절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지훈쌤이 이제 잡아주셨고, 그렇게 확신을 주고 드라마같이 재회 성공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재회가 성공되던 시간에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사실은 캡처해가지고 단톡에 올려주셨었거든요. 내용을 공개를 할 순 없지만 되게 좀 드라마 같았어요. 그때 단톡에 계셨던 분들 다 너무 기뻐하셨고, 네, 다들 엄청 축하해주셨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석한쌤 첫 상담 이후에 마음다잡게 후속 상담 7회기 사용하시고 이제 재회가 되신 부분인 거고, 지훈쌤 입장에서는 이분이 긴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새벽 3시, 새벽 6시에도 멘탈 케어를 해주고 대응을 해주셨대요. 원래 선생님들 근무 시간은 오후 1시에서 10시 사이예요. 새벽 3시, 6시는 원래 상담 시간이 절대 아닌데, 그래도 내담자가 힘들어하니까 어떡해요. 재회하셔야 되는데, 그쵸? 당시 이제 마침 지훈쌤이 타이밍이 딱 절묘하게 맞았었대요. 문득 잠이 깼는데 잠깐 내담자분들 연락 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마침 이분께서 상대한테 연락이 왔다라고 연락이 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훈쌤이 바로 대응을 해주셨다고.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하시는 부분이죠. 그 상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후 1시에서 10시 사이에 상담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시간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꼭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밥 시간이 저녁을 회사에서 드시는데 5시 반에서 6시 반이 식사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식사 시간에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식사를 포기를 하고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마워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착하셔가지고 티를 잘 안 내시는데 그렇더라도 근무 시간 이외에 혹은 밥 먹어야 되는 시간에 상담 받으신 분들은 꼭 고맙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아가미 호흡님은 정말 제가 진심으로 너무나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단톡에서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힘든 모습 안 봤으면 좋겠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꽃길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고, 그리고 재회했다고 의리 없이 박 나가지 말고 계속 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분들 또 이별하고 힘드신 분들 계실 때 본인 경험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맞춰드리고요. 혹여나 저는 재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저도 재회가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지 마음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가요. 어떻게 진단지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는 방법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네,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찬찬히 봐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릴게요.